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제 문제풀이 특강 377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설법에서 똑같이 보세요. 이거 꼭 외워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무슨 점검이요? 종합점검. 그래서 종합점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SP 또는 요거 등인데, 그죠? 근데 뭐는 제외? 호스릴은 제외.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딱 물어본 거죠, 여기.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도 제외예요.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제연 터널. 그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 연면적 천. 그리고 다중이. 뭐 이런 애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얘가 잘못됐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죠. 뭐 항상 풀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4번이 잘못됐고, 이것도 마찬가지. 종합점검 대상인 것은 잘못됐죠, 그죠? 근데 SP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 여기는 위험물 제조소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죠? 5천도 잘못됐고, 호스릴이라도 틀린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38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아파트 기준. 그러니까 아파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지금 보세요. 앞에 단서 조건이 있죠, 이렇게. SP가 설치되어 있대요. 그럼 무조건 종합.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381번. 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후견인. 자, 2년이 경과된 사람은 가능하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2번에 가보면 2년이 경과된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보십시오. 제가 기술 인력을 변경한대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변경 신고는 항상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록증이나 등록 수첩 이런 것들을 내주는데 여기는 증 안 돼도 된다 그랬죠. 기술 인력일 땐, 그쵸? 그래서 수첩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인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들어가 줘야겠죠. 사업자 등록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83번 요거 과징금 얼마라 그랬어요? 영업정지에 따른 3천만 원. 그쵸?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맞죠? 네. 자, 384번 우수품질 인증. 자, 이런 거 다 누구다? 청장.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저희 가보면 이런 것들 안 나오고 화재 예방법 이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설법 끝났고 예방법. 자, 예방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또 이거죠, 이거. 화재 안전조사. 그죠? 그럼 화재 안전조사를 누가 실시한다? 일단 관서장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서 소방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적법 여부를 본다 그랬죠. 단 개인 주거는 누구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꼭 주인, 관계인의 승낙을 꼭 얻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1번에 가보면 법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꼭 해줘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해줘야겠죠. 그죠?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 해줘야겠죠. 화재가 발생할 우려, 굳이 이런데 왜 나가, 여러분들? 봐야, 발생할 우려가 없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바빠 죽겠는데, 그죠? 안 나가겠죠. 이게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이런 곳에만 나가는 거예요.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나가죠. 386번. 화재 안전조사를 지금 당장 받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 연기를 제가 항상 우리 소방의 모든 연기는 며칠? 3일.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화재 안전조사가 끝났어요. 그럼 관서장이 너네 소방대상물에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 고쳐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가 조치명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를 하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한다고요. 그죠? 이거 누가 명령해요?
관서장이 명령하겠죠. 왜냐면 실시한 사람이 소방관서장이니까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388번에 가보면 화재 안전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가 뭐 개수라던가 이전, 제거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었대, 손실. 그럼 그 손실 보상으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누구 한다? 시도지사. 2번 389번 조치명령에 대한 관계인에게 발급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치명령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런 거. 개수, 이전, 제거. 신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축은 조치명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제가 손실보상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 뒤에 가보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용 금지 제한, 폐쇄, 정지, 중지. 뭐 예를 들어 화재 안전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그거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개인이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생긴 거죠, 본인한테. 그러면 뭐 돈을 이제 우리가 첨부를 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한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는 요 서류들. 이런 서류들은요, 여러분들 이게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안 들어가고요.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뭐 사진, 증빙 자료, 증명 서류. 합의서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자, 391번. 화재예방법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제가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시험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술사, 관리사, 석사. 근데 여기에 5년. 그죠? 그래서 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요 말 잘 보십시오. 객관적, 공정.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기술사, 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석사. 근데 여기 5년이라고 5년.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 자, 그리고 예방법에 이제 두 번째 가보면 예방조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챕터도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화재예방법에서 위험물이나 물건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다. 그럼 내가 걔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방관서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근데도 누가 안 나타난다?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14일 동안 내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일단 며칠 동안 추가 보관해요? 7일 추가 보관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에 폐기 또는 팔 수도 있다고, 매각. 그러니까 총 날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4일이 있고 7일이 있다고. 그치? 맞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며칠로 이제 추가 보관하는 거라고 있으니까 이건 7일이 되는 거고, 게시판 공고 날짜를 물어보면 14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393번 화재 예방법상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행위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죠? 이거 누구예요? 관서장. 맞나요? 네,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죠. 394번 예방법에 가보면 틀림없이 얘네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제 잘 나온다 그랬죠? 얘네들에 대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얘네를 뭐 몇 메타 이상 띄우고 막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령, 시행령 별표에 들어가 있었죠. 자, 395번 화재 예방법상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의 경우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연료와 보일러 본체 요 사이, 자, 몇 메타라 그랬습니까? 이거 1m 이상 띄우라 그랬죠, 그죠? 맞죠? 정답이 3번.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개폐 밸브가 있습니다. 요 개폐 밸브는 연료 탱크로부터 몇 메타 이내? 0.5m 이내. 그렇죠? 이런 기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외워야 되는 수치들이라. 그죠? 자, 396번에 가보면 용접, 용단. 자, 요거 반경 5m, 10m. 그죠? 자, 용용 50이라 그랬죠? 용용 50. 용접, 용단 5m, 10m. 요건 소화기. 가연물 두지 말 것. 다만 방지포가 있는 경우엔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자, 397번입니다. 화재 예방법상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요거 잘 나오죠. 덕트 0.5mm 이상. 그죠? 덕트가 몇 mm요? 0.5mm 이상.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자, 덮어 씌우는 거. 자, 몇 메타 이내에 있는 거? 0.15m 이내에 있는 건 덮어 씌워야죠.
그리고 0.6m 이상 기준도 있습니다. 그 0.6m 이상 기준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단자, 선반 떨어뜨리는 기준. 단자나 선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기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8번 음식 조리를 위해 사용하는 불 설비를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거. 그럼 주방시설에는 동물, 식물,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그죠? 그리고 0.6m 이상 떨어뜨릴 것. 배출 영트는 0. 방금 했죠? 5mm. 덮어 씌우는 건 0.15m 이내에 있는 걸 덮어 씌워야 되는 거고. 그죠? 자, 399번. 특수과열물의 수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시행령 별표의 특수과열물 기준에 면화류가 200. 그죠? 나대가 400. 제가 봤을 때 핵심은 딱 여기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거. 넝사볕 1000. 그죠? 2, 4천까지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하면 벌써 끝난 거예요, 이거는. 가연성 고체는 3000. 얘네들 다 몇씩이에요? 나대는 400. 넝사볕 1000. 그죠?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오케이. 자, 특수과열물의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을. 뭐 이것도 방금 했던 거니까요. 나무껍질 대패밥 400. 면화류 200. 정답 몇 번? 3번. 401번. 특수과열물의 품명과 지정수량 기준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넝사볕 1000. 이거 1000이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포시킨 거 20m 3승. 이게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좀 바뀌었죠. 이게 고무나 플라스틱. 고무나 플라스틱. 고무나 플라스틱. 예전 문제라 그래요. 예전 문제라. 제가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20m 3승은 발포시킨 것 이렇게만 알고 가셔도 됩니다. 20m 3승은 발포시킨 것. 그 외는 3000kg. 3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포시킨 거 외에는 3000kg. 그죠? 그리고 뭐 가연성 액체. 참고로 보면 목재 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얘네가 2m 3승. 메타 3승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보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됐죠? 자, 그리고 402번 볼까요, 우리? 똑같죠? 똑같은 문제죠. 찾아보십시오. 자, 넝사볕은 몇이요? 1000. 잘못된 거죠. 오케이. 자, 403번. 특수과열물 저장 취급 기준이 아닌 거. 자, 발전용은 언제나 제외입니다. 요건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품명별로 구분하였었죠. 자, 기본 몇 메타 이하예요? 10m 이하죠. 바닥 면적 50.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소화기가 있거나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소화기.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화기가 200. 그죠? 이렇게 간다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 그랬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있으면 여기도 15m로 되죠. 왜냐면 좀 더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좀 더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기준들을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특수과열물 표지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404번. 쌓는 부분 바닥 면적 기준이죠. 그럼 50인데 지금 탈수 설비나 대형 수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200으로 가져가야죠. 그죠? 정답 1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2번, 1번 이렇게 답을 해주시고 405번 특수과열물 저장 취급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발전용은 제외한다. 자, 살수 설비 설치하거나 특수과열물이 포함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했대요. 좀 더 안전한 거죠. 그럼 기본 15m. 그죠? 15m. 그리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200. 요거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기준. 기본은 10m에 50. 이건 기본이고. 이게 성목 기준이 따로 있긴 합니다. 석탄, 목탄이면 발전용 제외하고 그 나머지 성목이면 300. 여기가 성목이면 200. 뭐 이런 기준들이 있었죠.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405번에 정답 4번.
자, 406번. 예방법상 화재 예방 강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랬죠? 그럼 제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는 누가 지정한다? 기본. 시도지사. 407번.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거. 자,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외우셔야 되는데, 뭐 시장이라던가, 그죠? 뭐 공장, 창고, 뭐 위험물, 목조. 맞나요? 목조. 그리고 노후 불량. 뭐 요런 애들. 그래서 요런 애들이 뭐한 지역? 밀집해 있는 지역. 얘네들 밀집. 얘네들은 밀집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뭐 석유, 뭐 산업단지, 뭐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시설이 없는 지역,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걸 미리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농촌 지역은 따로 없더라. 마찬가지. 시장, 출동로가 여러분들 있는 지역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없는 지역이죠. 없는 지역. 소방시설이 없는 지역,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렇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에 관계인들한테 우린 뭐를 해야 된다? 훈련교육. 요게 이제 연 몇 회? 1회. 그죠? 그리고 며칠 전 통보? 10일 전 통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죠. 맞죠? 나와 있죠. 바로 3번. 통보 며칠까지 해야 되냐.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을 만일 미처 못했다. 시도지사가. 그럼 건의할 수 있죠. 누가요? 청장이. 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방법. 다음 챕터에 가보면 요거 들어가 있었죠. 우리 안전관리에 대한 거. 여기는 얘네들. 그죠?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지 뭐 특급인지 해서 일단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 지금 바로 나오죠. 그죠? 가장 제가 봤을 때 기사나 이제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 가보면 많이 나왔던 급수가 1급이에요. 1급. 근데 저는 얘도 외워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특급과 1급은. 그래서 여기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물은 자, 지하구는 2급. 지하구 무조건 2급입니다. 자, 11층 이상일 때 무조건 1급이죠. 또는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면 1급인데 선생님 그럼 3번은요? 얘 때문에 틀렸다 그랬죠. 동식물원은 1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m가 아니고 아파트면 몇 층이어야 돼요? 이게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여야죠. 그쵸? 자, 이랬을 때 1급이다. 이랬을 때 1급이다. 됐죠, 여러분들? 자, 413번도 마찬가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1급. 자, 1000톤 이상이면 1급입니다. 1급. 자, 아파트는요, 여러분들 세대수 필요 없어요. 그죠? 세대수에 관련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연면적 15,000 넘었네요. 끝났네요. 아닌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얘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아니고 아파트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맞죠, 여러분들? 414번. 똑같아요. 아닌 것은 그랬죠? 자, 항상 여긴 제외입니다. 요거 잘 보시고 1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000 이상 아파트 제외. 150세대 공동주택 이런 거 없다니까 여러분들. 1000톤, 30층, 120m 아파트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2번. 그러니까 이 특급에 가보면 얘네들이 들어가 있죠. 연면적이 얼마? 20만. 일단 요거 10만 하나 들어가 있고요. 10만. 20만이 아니고 10만. 10만. 그리고 50층에 200m 아파트 들어가 있고 그죠? 30층에 120m 요거 아파트 외의 거 아파트 아닌 거 여기 들어가 있죠. 그쵸? 특급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십시오. 특급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415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화재 예방법상 관계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관계인은요 간단하게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독도 할 수 있는데 약간 화기 취급 감독 정도? 근데 훈련 지도 감독은 관계인이 못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 감독?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416번.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거. 여러분들 교육조사연구.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이런 것들.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거. 안전원에서 하는 거죠.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가보면 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유지관리,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 그죠? 소방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한다?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죠. 대표적으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417번. 뭐 소방훈련 교육 계획서 작성 시행, 자위소방대 다 하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걸까요? 야, 공사업자들이 하는 거죠. 그죠? 맞죠? 자, 418번. 요게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 엄청 많죠. 근데 이 중에 제가 뭐 보라 그랬어요? 요거. 요 하나만 봐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장소에는, 그죠? 소방계획서 안에 얘를 넣을 필요가 없다. 요거는 예방규정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서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근데 예방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계획서에 넣어줘야 돼요. 위험물에 관한 내용을. 아셨죠? 그런 것들 잘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419번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법상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기준으로 항상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돼요. 신고는 14일입니다. 선임을 하고 나서 신고는 14일.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근데 기본 선임은 30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일 전임자가 그만뒀다. 그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죠? 자, 내가 어떤 건물을 양수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관계인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축이면 완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여러분, 이거는 증축공사 개시일이 아니고 증축공사가 어떻게 됐을 때? 끝났을 때부터 30일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용승인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해임을 했대요. 재선임 며칠 안에 해야 된다고요? 30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와 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 대상, 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때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가 라고 했죠? 요게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요? 청장. 오케이. 자, 됐고 422번. 화재예방법상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지가 도소전. 대표적인 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복지가 도소전이라고 해서 암기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연면적이 3만, 그죠? 요런 애들. 맞나요? 지금 찾아주시는 건데 여기 갔을 때 3번 얘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그리고 423번 이것도 마찬가지. 몇 층이에요? 11층. 자, 밑에 여러분들 이제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 전통시장 제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누가 지정하냐면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걸 일단 청장이 지정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청장이 전통시장 몇 개 이상인 곳만 500개,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만 우리가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안전관리를 진행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25번. 특별관리시설물의 대상 기준 중 틀린 것은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수련, 항만, 전력용 및 뭐 통신용 지하구, 지정문화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수련시설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에 엄청 많다 그랬죠. 이게 막 이런 애들, 석유 막, 그죠? 500개 전통, 대표적인 것들이 뭐 지하구, 맞습니까? 등등등등.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된 게 물류창고 있죠. 물류창고가 추가가 됐어요. 이 물류창고가 연면적이 얼마짜리냐면 10만 기준 하나 추가가 됐고, 예전에 다 했던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또는 정리된 자료에도 넣어드렸고, 뭐 이런 애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 상영관이 1000명,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여기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수련이 없어요. 수련이 없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26번 소방시설업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그죠? 공사업법이에요. 이제 다음 법으로 넘어갑니다. 공사업법. 그럼 시설업의 종류에는 설계, 공사, 감리, 정비라는 것 자체가 없죠. 정비업 자체가 없죠. 관리업이 있다 그래서 관리업. 근데 관리업은 시설업이 아닙니다. 요거 정리 잘 하시고. 자, 다음 공사업법에 따른 시설업의 등록권자. 내가 공사업법에서 얘기하는 요런 설계, 공사, 감리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시설업은요, 어디다 등록을 하냐면 시도지사한테 등록한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자, 428번 전문공사업을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틀린 거.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자본금이 나와 있는 게 공사업에만 나와 있거든요.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조건 1억입니다. 주된 기술 인력은 전문 일대 1명. 여러분들 보조가 3명 이상인 건 없어요. 항상 몇 명? 2명이죠. 2명. 자, 영업 범위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가 되는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비전, 정비. 들어가 있고, 요게 2명이라 틀린 거예요, 지금. 3명인데, 2명인데 3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틀린 거라고요. 3번이고요. 자, 설계업 영업 범위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에 대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장이다. 그럼 1만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이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3만이죠. 3만.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영업 범위도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죠.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이번엔 어디예요? 공장이네요. 그럼 얼마라고요? 1만이라고요. 1만. 그러니까 일반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431번 시설업에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건 결격사유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결격사유 항상 2년 쪽이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죄를 짓고. 피성년 의견인 해당한다 그랬죠. 집유기간 해당하고 3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1년이 지난 사람. 1년 지났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432번. 소방산업 등록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들어가 있는데 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임원의 결격사유가 조금 다르다. 법에 가보면. 그래서 법인은 피성년 의견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임원은 피성년 의견인이 안 들어갑니다. 결격사유에. 이거 좀 특이하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문제 풀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43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그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짓 부정 찾아주시면 됩니다. 끝났네요. 네. 또 이제 뭐 있었냐면 결격사유.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공사 등을 한 경우. 그렇죠?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지금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등록 취소되는 경우는 얘밖에 없더라. 그죠? 그리고 요거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얼마예요? 2억이죠. 관리업은 3천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436번 시설업자가 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됐다 또는 계약을 했던 해당자가 변경이 됐으면 알려줘야죠. 그래서 지위 승계를 했을 때, 취소 정지했을 때, 휴업 폐업했을 때, 그쵸? 주소지 변경에 대한 건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시설업의 감독을 위해 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겠죠. 왜냐하면 등록을 시도지사한테 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거. 아닌 것을 찾아라라고 했군요. 네, 센터장, 그죠?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도지사나 또는 본부장, 서장, 법에 가보면 센터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공사업법, 공사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공사업법령에 따른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 보세요. 제가 이거 꼭 보시라 그랬죠. 개설 이전 정비 착공 신고. 제가 뭐 있다 그랬어요? 수소동,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 제어반. 제형구역은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마찬가지. 압력 챔버 들어가지 않는다.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거니까요. 그죠? 제가 요 정도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40번. 자, 현장 확인 대상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요, 여기 1만에 11층 들어가고, 1,000통 노출 들어가고, 호스릴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소화 설비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SP 등과 물분무 등. 근데 물분무 등의 뭐는 제외, 호스릴은 제외.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문화집회, 종교, 판매,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창고, 지하상가 이런 애들 들어가 있었죠. 맞나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441번입니다. 공사업법령상 감리업자는 공사가 설계 도서 또는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여러분들 감리업자는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고용된 사람이에요? 관계인이 고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관계인에게 알리고, 그죠? 그리고 시공자, 공사가 잘못된 걸 봤으니까요, 뭐 해라 이제? 시정해라. 또는 고쳐라. 보완해라. 자, 그리고 감리업자 업무. 요거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대부분 적법이나 적합이 들어가더라. 적법, 적합, 적합. 그죠? 성능시험.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조금 틀린 게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어디서 해요? 여러분들 이런 형식 승인이나 제품 검사는 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까? 자, 그리고 443번.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세상물 범위가 아닌 것은. 이것도 엄청 많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날 요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맨날. 요거. 간이의 스피는 맞는데 뭐는 제외. 요거 제외. 그죠? 캐비닛형은 제외한다 라는 개념으로 조금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44번. 소방공사 감리를 실시하는데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감리할 수 있는 장소는 그랬죠. 자, 요게 원자력. 그죠? 요거는 기출로 하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45번 상주공사 감리. 제가 일반 공사 감리가 있고 상주공사 감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상주공사 감리 대상은 단독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라고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아파트 제외한 건 연면적이 얼마? 3만 이상인 거. 아파트 제외 기준도 들어가 있긴 하죠. 이거 아파트 제외, 그죠? 다음 446번. 일반 공사 감리 기간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그랬어요. 자탐이잖아요. 그럼 자탐은 전선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전선관 매립 체크 정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47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에서 40층 미만인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되는 책임감리원 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층수에 따라 16층에서 40층 미만이면 누가 있어야 되는 곳이냐면 특급 감리가 있어야 되는 곳이죠.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만약 40층 이상이면 소방기술사가 감리를 해야 되는 현장이고, 기억하시죠? 그죠? 요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특급 감리 배치해야 되는 기준, 고급 감리 배치해야 되는 기준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448번도 똑같은 문제죠. 고급 감리에 대한 문제네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고급 감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면적이 3만에서 20만 아파트, 20만 아파트 배치할 수 있고, 맞나요? 또 물분무 등이나 재현 들어간 곳에 배치할 수 있죠. 물분무 등의 또 호스릴은 제외고요.
지금 아파트 연면적 기준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2번으로 찾아주셔야겠네. 맞나요?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1번은 중급 기준입니다. 이거는 중급. 그죠? 자,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특급 기준이고요. 요게 기술사 기준이죠. 자, 다음 하자보수. 요거 AS라 그랬죠. 그래서 전기는 2년, 기계는 3년. 맞죠? 그래서 이런 소화설비가 대부분 3년이죠. 3년. 이거 3년, 3년, 3년. 자, 이런 거 2년. 그죠? 그거 찾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450번. 3년. 자탐이 특이하게 경보설비 중에 3년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고, 소화설비가 대부분 3년, 요거 2년.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예요. 451번. 자, 옳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죠. 유도등 2년. 자동소화장치 3년. 자탄 3년. 상수도 3년. 2번밖에 없네요. 그죠? 옳게 짝지어진 거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급계약 해지. 나 너랑 계약 안 해. 요거 제가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요거. 내가 일을 시켰는데 며칠 이상 일을 안 해요. 30일 이상 일을 안 하면 네,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고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 기준 요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경력 기준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갔을 때 고급 기술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박사 1년, 박사 1년, 그리고 석사로는 우리가 4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4년. 맞죠? 그리고 학사가 7년이고, 그리고 전문학사가 10년. 그리고 고등학교 소방학과가 요게 13년입니다. 13년. 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출 정도로만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더라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공사업법까지 여러분들 같이 봤고요. 자, 이제 위험물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물법은 어차피 이게 아까 원론 쪽에 위험물 파트랑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자, 인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질산염류, 요거 인류. 예, 사류, 과염소산. 과염소산이죠, 그죠? 과염소산은 육류, 그죠? 유기과산화물 오류. 자,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뭐. 맞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45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 공통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그럼 쭉 봤을 때요, 여러분들, 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들어가 있고요. 인화성 고체 들어가 있고요. 맨유 위험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이류. 가연성 고체 얘기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정답 2번이죠. 자, 다음 456번.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 상태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고체.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인화성 고체. 그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을. 자, 금속분이라 하면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밀, 마그네슘 외의 금속분말을 얘기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자, 얘가 몇 마이크로메타의 체를 통과하고 요게 150. 그죠? 150. 기억이 150, 그리고 니은이 중량 퍼센트는 항상 50이라 그랬죠. 맞죠? 정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58번. 금수성 물품의 적응성이, 여러분들 항상 금수성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애들로 끝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삼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가보면 나트륨. 요게 대표적인 삼류죠. 요거 몇 류예요? 1류. 1류, 5류. 그죠? 그리고 경유의 지정수량은 몇 리터냐, 요거. 1000이죠, 1000.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거니까요. 일석유류에 속하는 거 아세톤 휘발유. 4번.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462번. 사료위험물 지정수량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특수인화물, 알코올류, 사석유류, 동식물류가 이게 만이죠, 만. 영 하나를 뺐네요, 교묘하게. 그죠? 사료위험물인 알코올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항상 알코올류는 탄소가 하나에서 3개까지. 4개짜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464번. 비수용성.
그러니까 물과 친하지 않는 유리의 화재 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 자, 얘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연소면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자, 그리고 465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별 성질로서 틀린 것. 자, 찾아보십시오.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산화성 액체인데요. 그리고 육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얘가 몇 류? 1류. 이렇게 염류 들어간 건 다 1류다. 467번. 원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잠깐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우가 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90일. 이것도 잘못된 거 90일.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위험물 취급소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송, 관리, 판매, 일반. 그러니까 지금 딱 갔을 때 얘가 없죠. 그쵸? 네. 취급소 종류 3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판매 취급소 몇 배 이하까지 취급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수량 40배. 1종이 20배. 2종이 40배. 그죠? 자, 그래서 위험물의 지정수량 미만인 건, 자, 뭘로 정한다, 우리가?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경유의 저장량이 나와 있습니다. 중유 나와 있고, 등유 나와 있죠, 그쵸? 자, 얘네들을 우리가 지정수량을 알고 있으면, 이게 1000이거든요, 지정수량이, 경유가. 얘가 지정수량이 1000. 중유와 등유가 지정수량이 2000. 맞나요? 그래서 이거 나눠주시면 된다 그랬죠. 1000 나누기 2000, 2배. 2000 나누기 4000, 2배.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등유. 등유도 1000이군요. 이게 왜냐하면 경유랑 같으니까, 그쵸? 1000. 그럼 이것도 2배. 그럼 3개 더하면 몇 배요? 6배. 뭐 이런 문제인데 약간 계산 문제처럼 이제 푸실 수 있어야 되지만 결국 지정 수량을 암기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6배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72번까지 이제 문제를 풀었고 473번부터는 이제 위험물법에서 설치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473번부터 이제 문제를 뒤쪽에 남아있는 거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